네, 반갑습니다. 김부도입니다. 이번에는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정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정립을 많이 하는데, 모 그룹사 비전도 정립해봤고, 규모가 있는 기업체, 대기업도 비전 체계를 다 정립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비전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상급입니다. 상급. 왜 상급이냐면, 말단 직원부터 담당 임원, 주간 부서, 그다음에 대표이사, 농조합 등 누구나 이 미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드냐고. 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논리적인 정합성입니다. 왜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정리면 3개월 정도 투입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반 정도만 대략적으로 다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보고하고 수정하고 보고하고 수정, 보고 당연히 담당 부서 보고하고 또 수정하고 담당 임원 보고하고 수정하고 또 희요 대표이사 보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반복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조금 상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비전 미션 가치를 어떻게 논리적인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 회사에서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비전 체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비전 체계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행동 규범, 여기까지를 많이 작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재상은 요 비전 체계가 나온 다음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미션은 존재 이유죠. 보통 업의 특성에 따라서 존재 이유를 찾아냅니다. 비전, 사업의 비전이죠. 핵심 가치,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행동 기준, 판단 기준을 정립한 작업입니다. 보통 이것도 개수로 보면 어떤 회사는 7개 한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8개 한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3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 2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많은 메이저 기업들 대상 분석해 보니까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딱 적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행동 규범을 뽑는 작업인데, 이 작업에 대해서 보면 많은 기업체들은 직원들 워크숍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험상 보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동 규범을 뽑을 때는 핵심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행동 규범 뽑을 때는 직원들 워크숍에서 정립할 수 있는데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뽑을 때는 그 이게 논리적인 정합성을 찾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했을 경우 실제 나온 산출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직원들 수준 자체가 이걸 전문하는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된 그 문구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먼 나라 이웃나라 같은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요청하는 건 대부분 다 이런 논리적인 정합성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 관점 같아요. 그래서 그 워크숍 방식보다는 전문 컨설턴트한테 맡겨서 하는 게 조금 산출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문 컨설턴트도 수행하게 되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기 전문 작가가 붙습니다. 당연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문 작가가 컨설턴트를 만든 키워드들을 가지고 1차 총알을 가지고 그걸 전문 작가가 받아서 진짜 살아있는 글귀를 만듭니다. 그 전문 작가의 능력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 관점인데 보통 이 어떤 방법을 정답은 없습니다. 워크숍 방식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워크숍 방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워크숍은 행동 기본만 하시기 좋고 실제 모 그룹사에 했던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 그룹사의 핵심 가치 비전 체계를 정립한 자기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전 체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선행 요소 분석입니다. 선행 요소 분석을 왜 하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런 비전이나 미션이나 핵심 가치는 결국 문장입니다. 문장.
그 문장에 나온 내용 키워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관점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 가지고 있는 뭐 조정료 진단 결과, 고객사의 조정 진단 결과를 가지고 키워드 뽑고, 사업 전략 키워드 뽑고, 그리고 대표이사 아니면 창업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창업주의 어록을 가지고 또 키워드 뽑습니다. 그리고 선진 사례, 경쟁사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트렌드까지. 요 선행 작업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100가지, 200가지의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비전은 선행 작업에서 특히 이거죠. 중장기 사업 전략에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중장기 사업 전략과 사업 환경에서 대표 키워드 뽑아냅니다. 대표 키워드 뽑아낸 다음에 이걸 비전 스테이트먼트 후보 뽑아냅니다. 비전이 될 수 있는 후보 문구도 뽑아내는 거죠. 키워드 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목표 지향적, 고객 지향적, 순환 지향, 그다음에 사업 영역별로 이제 후보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 맞춰서 최종 비전 체계를 대표에서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미션은 업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 선행 요소 중에서 업의 특성 관련된 것을 중요한 뽑아내야 됩니다. 사업의 업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비전이나 그다음에 최고 경자의 어록에서, 두 번째, 이 최고 경자의 어록을 반드시 리뷰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매 주간 내의 경영회의, 그다음에 품질회의 등에서 나온 멘트를 엑셀로 관리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보통 어록이 나는데, 어록을 봤습니다, 엑셀. 그걸 어록을 보통 한 5년치, 3년치죠. 뭐 5년 너무 기니까 3년치의 어록을 뽑아냅니다. 그거 가지고 그 대표에서 추구하는 문장들, 키워드, 그다음에 지향점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문구도, 문장이나 키워드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업의 본질 특성하고 그다음에 그 대표회사의 지향점을 가지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뽑아냅니다. 뽑아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장을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비전과 미션도의 대표적인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고객사 특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 특성이.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비전과 미션 만들면 고객 앞에다가 만약에 삼성전자 비전이면 삼성전자 문구 빼고 현대자동차 문구여도 그 비전 미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는 굉장히 조금 그 고객 지향증이 아니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 고객의 업의 특성만, 그 고객 특성, 이 문구는 이 회사만 추구하는 비전을 독립적으로 뽑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중요합니다. 이 선행 요소에 나온 키워드도 플러스 인터뷰 통해서 나온 장점들,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것들, 그리고 핵심 가치 후보들 먼저 그 직원 대상을 뽑아 설문조사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이 작업과 인터뷰와 그다음 최고 대표이사 CEO 인터뷰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후보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한번 한 1,000명이나 한 10,000명 정도 직원들한테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선호도 조사 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후보를 추리는 거죠. 그래서 한 100개에서 뭐 30개 아니면 20개도 추리는 거죠. 추린 다음에 이게 핵심까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규범을 정리합니다. 행동규범 정립은 핵심 가치를 만들고 세부 가치가 다 나옵니다. 핵심 가치 문장하고 세부 가치를 요 단계에서 나온다면 이 세부 가치들만 가지고 행동 규범을 뽑습니다. 이때는 그냥 워크숍 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워크숍 하는 게 좋고, 다행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DB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회사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의 핵심 가치 행동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 고객사에 맞게끔 수정하는 거죠. 그 수정할 때 보면 이제 핵심 직원들 1차 총안을 만든 다음 거 가지고 이제 직원들의 의견 받고 그 도출된 내용 가지고 전문 작가가 붙어서 실제 행동 규범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파 전략 확산 계획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전 체계를 어떻게 그 내재화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한 와이프가 3년치의 로드맵을 짭니다. 짜서 고객사한테 설득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변화 관리하는 거죠. 요게 1단계고 그다음에 변화 관리 내재화 단계는 프로젝트 일적 프로젝트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앞 분화가 선행 요소 분석하고 비전 미션 핵심 가치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전이 이는 비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는 미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뭐랄까 탄생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탄생의 히스토리가 있는가 하고 없는 거는 누구나 없다면 누구나 딴적을 수 있는 거고 있다는 거는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시키면서 우리가 훈민정음 해대본이 있는 것처럼 그 한글 창제의 원리가 훈민정음 해대본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그 한글에 대해서 딴지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도 비전 체계로 미션 핵심 가치로 이런 논리적인 정합성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전문 작가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컨설턴트는 보고서도 중심하다 보니까 일단 문구 자체가 조금 투박하고 딱딱합니다. 그거에 좀 나이스하게 조금 말랑하고 사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거 한 3개월 정도면 할 거고 그리고 내재 그 변화 관리 쪽에서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내재화 방법을 실제 단계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